중개사 이 씨는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신축단지 매물은 석 달째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급 대리석 로비에 최신 시설을 갖췄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옆 동네 20년 된 구축 아파트는 나오자마자 팔렸습니다. 로비는 평범했고 시설도 낡았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신축보다 평당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이 씨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두 단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관찰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결정적 차이를 말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이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아파트를 고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로비, 최신 시설, 유명 브랜드만 보십니다. 하지만 요즘 잘 팔리는 단지들을 분석해보니 의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수수한 단지들이 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외벽은 색이발해 있습니다. 로비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매물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거래됩니다. 심지어 프리미엄까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리소장의 열정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이 단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합니다. 누가 어디 아픈지, 누가 혼자 사는지 다 압니다. 매일 아침 단지를 2바퀴 돕니다. 이상한 점이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전등 하나 나가도 그날 바로 교체합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 앞에 신문이 이틀째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박 소장이 이상하게 여겨 벨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빠른 발견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에 퍼지면서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반면 화려한 신축단지는 어땠을까요? 관리소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을 기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느렸습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설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적당한 세대수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3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크면 익명성이 강해집니다. 너무 작으면 관리비 부담이 큽니다. 서초구의 한 단지가 그랬습니다. 400세대 규모였습니다. 단지 안에서 자주 얼굴을 봅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들도 함께 놉니다.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습니다. 한 주민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웃들이 반찬을 돌아가며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이 단지는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는 달랐습니다. 같은 동 사람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갑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산다는 점입니다. 잘 나가는 단지들을 보면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외로 장점이었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의 한 단지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지 안 공원에 자주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만납니다. 어르신들은 손주 같아서 예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우더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며 좋아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부모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보람을 느낍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화가 이 단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젊은 층만 사는 신축단지는 어땠을까요? 낮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모두 직장에 나갑니다. 나이 든 몇 명이 외롭게 지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런 단지는 나이 들수록 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실용적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제로 쓸모 있는 공간 말입니다. 잘 나가는 단지들을 보면 정자, 작은 도서관, 텃밭 같은 소박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단지는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가꿉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물을 줍니다.
수확할 때는 나눠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아이들은 자연을 배웁니다.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풉니다. 한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었는데 텃밭이 생기면서 매일 아침 나갈 곳이 생겼다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지는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급 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을 갖춘 단지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관리비만 높아졌습니다. 시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불만이었습니다. 5번째는 활발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단지를 운영합니다. 관리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이런 단지일수록 관리가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성북구의 한 단지는 매달 주민회의를 엽니다. 참석률이 높습니다. 단지 문제를 함께 논의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쓸지 투명하게 결정합니다. 수선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자기 집처럼 아끼고 관리합니다. 이 단지는 수선 유지비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수공사를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깨끗합니다. 시설도 잘 확동합니다. 집값도 잘 유지됩니다. 주민들의 자부심이 큽니다. 반대로 주민들이 무관심한 단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리비가 어디 쓰이는지 모릅니다. 수선 충전금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고장나도 방치됩니다. 주민들은 불만만 늘어납니다. 이런 단지는 분위기가 나빠지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6번째는 주변 상권의 안정성입니다. 대형 쇼핑몰보단 작지만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곳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은 생활이 편리하고 정이 있습니다. 관악구의 한 단지 주변에는 15년 넘게 장사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슈퍼, 약국, 세탁소, 식당들입니다. 주인들이 주민들을 다 압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아프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덤을 줍니다. 이런 인정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이틀 동안 안 보이면 전화를 준다고, 집에 혹시 문제가 있나 걱정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안전망이 됩니다. 외로운 노년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반면 대형 쇼핑몰만 있는 신도시는 달랐습니다. 가게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주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삭막합니다. 7번째는 보행 친화 환경입니다. 차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단지 안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주변 시설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한 단지는 산책로가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많고 벤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산책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도 챙기고 친목도 다집니다. 병원, 마트, 은행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을 그만뒀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오히려 매일 걷게 돼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반면 차가 필수인 단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갇힌 느낌입니다. 외출이 두렵습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8번째는 안정적인 주민 구성입니다. 잘 나가는 단지일수록 거주 기간이 길었습니다.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주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동작구의 한 단지는 평균 거주 기간이 15년이 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결혼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이런 안정성이 단지의 가치를 높입니다. 반면 주민이 자주 바뀌는 단지는 불안정했습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무관심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이쯤 되면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잘 나가는 단지들의 비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 함께 사는 이웃들의 관계,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단지가 오히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을 고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화려한 로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최신 시설에만 눈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을 만나보십시오. 주민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단지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 사는 곳이 있으신 분들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단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리자가 있습니까?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가 활발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참여하면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결국 좋은 집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면 그 단지는 좋은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산 가치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부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시고 진짜 가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